I want to describe my discovery in the simplest terms possible, because it will reveal to you why it is true that whatever the mind can conceive and believe, the mind can achieve, regardless of how many times you may have failed in the past or how lofty your aims and hopes may be. 여러분 안녕하세요. 규똥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9위에 선정된 나의 꿈, 나의 인생 Think and Grow Rich의 저자 나폴레온 힐의 생전 인터뷰였는데요. 자기계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분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을 들고 나온 이유는 제 스스로도 리마인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오랜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느꼈던 깨달음과 동기부여를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계실지 모를 저처럼 초심으로의 복귀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 핵심만 요약해봤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랄게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규똥이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기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항상 뒷문으로 몰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기회는 항상 뒤에서 다가오는 장난스러운 습성이 있다고 말했죠. 불운 일시적인 패배의 그늘에 숨어 은밀히 찾아온다고 하면서요. 결국 기회의 이러한 속성 탓에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나 몰래 내 옆을 지나가기 위해 살금살금 숨죽여 다가오는 기회. 우리는 이 기회라는 놈이 다가오는 것을 어떻게 알아채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상상하며 내 오감을 최대한 예민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기회의 속성을 이야기하며 예로 든 사례가 에드윈 C. 번즈의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디슨의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을 처음 만나 공동사업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을 때 번즈의 행색은 떠돌이 불황자 같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떠돌이 불황자와 같은 행색을 한 사람이 뜬금없이 에디슨을 찾아가 공동사업을 제안하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번즈는 그걸 해냅니다. 남루한 행색에도 번즈의 강인한 의지를 알아챈 에디슨도 한몫했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그가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굳은 결의와 꿈을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흔들림 없이 간직하고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수개월이 지나도록 번즈가 목표로 한 기회는 다가올 기색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매일 스스로 자신의 꿈을 되뇌었고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스스로에게 주지시켰어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의 결의는 더욱더 굳어져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번즈는 예상치 못한 형태와 방향으로 나타난 그 기회를 포착해내고 쟁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기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을요. 그때까지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기회를 잡고 성공한 스스로의 모습을 상상하고 또 그리세요. 그래야 몰래 지나가려는 그 기회를 낚아채서 내가 상상하는 그 미래가 있는 인생의 트랙으로 갈아타실 수 있을 테니까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전념을 했음에도 실패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나폴레온 힐은 그 이유가 바로 일시적인 작은 패배에도 너무나 간단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10회도 채 되지 않는 조회수,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를 계정 정지 등의 경험 등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수익화 기준을 달성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 성공을 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단념하지 않고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세 번째 채널인 규똥벌레 채널을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분들과 만나게 되고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의 댓글과 응원을 받고 있어 참으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나폴레온 힐은 작은 실패에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하며 더비와 그의 숙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서부 골드러시 시대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 역시 금을 찾아 서부로 떠났습니다. 삽과 곡괭이 그리고 금을 향한 욕망만 가지고서 말이죠.
일정도 고되고 육체적으로도 참 힘든 일이었지만 몇 주 동안 금을 찾아다니던 그들은 결국 금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계와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친척과 이웃에게 자금을 빌린 후 필요한 기계와 장비를 구매해 다시 광산으로 돌아갔죠. 더비와 숙부가 찾은 금맥은 진짜였어요. 몇 대의 트럭을 채울 만한 금을 캐낸 그들은 친척과 이웃들에게 진 빚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 바로 큰 실패가 따라오게 됩니다. 신이 나서 파내러 갔던 금맥인데, 끊임없이 나올 줄만 알았던 금맥인데 갑자기 그 금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처음엔 그들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파내러 갔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금맥을 다시 찾아내지는 못했고요. 장비와 기계를 모두 헐값에 팔아치우고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더비와 그 숙부의 장비와 기계를 헐값에 매입했던 고물상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광산기사를 고용해 더비가 파내러 갔던 그곳을 다시 조사했는데요. 광산기사의 계산에 의하면 1m만 더 파내러 가면 금맥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결국 그 고물상이 금맥을 재발견하게 되고 백만장자가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 이야기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근성과 끈기를 강조했어요. 성공이 눈앞에 있었지만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하고 방향을 틀게 된다면 조금만 더 시도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성공을 바로 눈앞에서 등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그 과정에 힘을 쏟을 때 가끔씩 찾아오는 이 실패라는 것이 분명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포기하라고 속삭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나폴레온이 들려준 1m 아래에 금맥이 있었다는 일화를 기억하고 한 번 더 해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세요. 성공은 생각보다 매우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나폴레온 힐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13가지 스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매긴다면 전 개인적으로 이 원칙, 즉 두 번째 스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신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번즈나 더비의 사례와도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신념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나간다면 결국 꿈을 이루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과 목표는 분명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고 연속된 실패에 지쳐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신념을 다져주는 5가지 원칙을 마음에 되새기고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분명 처음 가졌던 그 신념을 되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매일 10분 동안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할 것이다. 나는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 목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전진할 것이다.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는 절대 세우지 않겠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증오와 시기, 이기심이나 나쁜 마음을 버린다. 마지막으로 나폴레온 힐이 말한 성공하는 나이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40세가 되기 전에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한 사람은 극히 드물며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40세에서 60세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수천 명의 남녀를 분석한 결과라고 해요. 그러니 40세까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거나 여지껏 실패만 경험했던 사람이더라도 벌써 40인데 50인데 이룬 것이 없네 하면서 늙었다고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예로 든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는 40대가 되기 전까지 성공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또 앤드류 카네기 역시 40세가 훨씬 넘어서부터 노력의 결실을 보기 시작했고요. 미 대륙의 철도왕 제임스 힐도 40세 때는 전신기에 키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시대가 바뀌고 의학이나 과학이 계속 발달하고 있으니 곧 100세 시대가 아닌 120세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40대, 50대, 60대 모두 희망과 용기를 갖자고요. 아직 반도 안 살았잖아요.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하루빨리 자신만의 일을 찾고 꿈과 목표를 정한 후 사회가 또는 회사가 책임져주지 않는 정년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과정, 결실을 끌어당김의 법칙과 함께한다면 전 저 자신을 비롯해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 성공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제 영상이 닿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작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정진 않는 규동이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